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노인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다더니 실제로 일한 사람은 겨우 200명 뿐이었다고요? 들을 때마다 씁쓸해집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현실, 그런데 막상 일하겠다고 나서면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사실. 더 답답한 건 정부가 만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제 어르신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3세의 김영수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뉴스에서 아이돌 보미 사업이 새로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손자 손녀도 돌봐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교육을 받으면 월급까지 나온다는 말에 큰 기대를 품고 복지관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2달간 성실히 교육을 받으며 아이 다루는 법, 안전관리, 응급대처법까지 열심히 익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1달, 2달이 지나도 실제 일자리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으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고령의 돌보미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허탈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사업이라더니 결국 우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교육비만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 나라가 나를 일하게 안 해줬어요. 두 번째는 68세 이정자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몇 년 전까지 경로당 식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건강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서 봉사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올해는 그 일자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이돌 보미 사업이 생겼다며 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엔 월 70만 원이 나와 잠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실제 근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보미로 연결된 가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는 어르신들이 너무 나이 많다며 맡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개월 동안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옮겼지만 그녀의 표정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일을 할 의지는 있는데 그걸 받아주는 세상이 없는 게 제일 서러워요. 세 번째는 70세 박상길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기가 싫어서 새로 생긴 노인 일자리 공고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그러다 아이돌 보미 모집 공고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돌볼 자신은 없었지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동네 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복지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일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서요. 알고 보니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하지 못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19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행정비와 교육비로만 쓰였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진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국가가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말뿐이었네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늘려가며 노인 일자리 확대를 외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일할 자리보다 행정 서류와 절차만 늘어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은 결국 종이 위에 숫자만 남깁니다. 일자리 5,000개라는 숫자는 보고서에는 남았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은 200명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선 정부 정책만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자리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찾고 연결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복지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를 조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환경관리, 노인 안전지킴이, 학교 도우미, 작은 도서관 관리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스스로도 일자리 정보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포털, 복지로, 고용노동부 워크넷 같은 사이트에는 지역별 일자리 정보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가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의 기준을 소득만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일은 돈보다 의미와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이 곧 노후의 행복을 만듭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 2일 하루 4시간이라도 나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정부도 변화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숫자로만 발표하지 말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돌봄이 아니라 경험을 살리는 일자리, 체력보다 지혜를 쓰는 역할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가 아니라 학습 멘토, 생활 조언가, 지역 기록 보조원 같은 일자리라면 훨씬 현실적일 것입니다. 노후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아이돌보미 사업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회가 진짜로 필요한 일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개인의 참여가 함께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게 바로 일의 가치입니다. 일자리를 숫자가 아닌 사람의 얼굴로 바라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따뜻해질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다던 정부의 발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은 20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만 화려한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결국 현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착오나 예산 낭비로만 볼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사회적 인식의 문제까지 함께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수요와의 괴리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숫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원하는 사람과 그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만나야 성립합니다. 이번 아이돌보미 사업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는 어르신에게도 돌봄 경험이 있으니 아이를 잘 돌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부모들은 체력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고령의 돌보미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급은 있었지만 수요가 없었던 겁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실패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의 본질이 잘못 정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노년층에게 일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일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존엄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형태도 단순히 노동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경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육체적 노동이 아닌 경력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상담보조, 지역사회 기록관리, 시니어, 안전지도, 제작, 마을 멘토링 같은 일은 체력보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자리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접근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어르신이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디지털 소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고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정보 전달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직접 안내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품질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이지 임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몇 달짜리 단기 일자리로 끝나며 임금도 최저 수준이라 생활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르신의 삶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행정도우미, 문화유산 해설사, 전통시장 지원요원, 지역환경관리 등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훈련과 인증 제도를 갖춘다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나 지역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함께하면 훨씬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니어 인력은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이 높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니어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을 주거나 공공사업 납품 시 시니어 고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자리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일입니다. 꼭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야만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지역활동, 온라인 강의, 재능 나눔 등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북유럽의 고령사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활동을 공식적인 일자리로 인정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어르신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봄이 같은 사업을 하려면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부모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험 및 안전 문제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이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숫자로 채우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얼마나 의미 있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은 일자리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시키는 주체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시간이 우리 사회의 지혜로 쌓일 때 진짜 노후 복지는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곧 10명 중 4명이 은퇴자일 시대가 옵니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는 일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시대에 어르신들의 참여는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고 관계를 맺고 세대를 잇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노인 일자리나 재취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전략과 시니어 정책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